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0월 22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안 기준을 1달러당 1,500루피아로 수정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뱅인도네시아는 13,000에서 14,000루피아대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방어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루피아는 15,178루피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경제 성장률을 금년 IMF 예상치 5.1%보다 0.2% 더 높은 5.3%로 잡고 인플레는 3.5%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산을 짜고 국회 비준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 인도네시아 경제 정말 이대로 좋은 것인지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자카르타 이슈를 보면요, 자카르타 북쪽 해안가에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던 간척지 아파트촌 건설 문제가 연일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북부 해안가 맘모스 주택개발 사업은 아홉 전 자카르타 시장과 현 조코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거대 프로젝트의 하나지만은 공교롭게도 아홉 전 시장이 이슬람 경전 모독죄로 투옥이 되면서 자카르타 시장에서 떨어지고 아니스 바스웨단이라는 새 시장이 당선되고 또 산디아고 우노라고 하는 현 그린드라당 부통령 후보가 부시장으로 당선됨으로써 그 프로젝트 허가를 전면 취소하고부터 이슈가 시작된 겁니다. 문제는 해안가 해수 방벽인 것 같습니다. 간척사업가 그 시기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허가를 취소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방수벽 건설을 안 할 경우에는 자카르타 시 전체가 바닷물에 침수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 당국은 방수벽 공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하고요. 그 대신 간척지 및 주택개발 사업은 일단 중단해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는 2019년 대선 전에서 더 큰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콤파스 신문은 3일 내내 아주 이례적으로 보고르와 땅그랑에서 폐 자동차 배터리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납, 즉 PB 먼지 공해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1978년부터 2000년대까지 모두 5곳에서 마구 배터리를 태우고 있다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태우는 과정에서 날리는 납을 보면은 그 주변에 사는 어린이들의 혈액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납이 몸속으로 침투하는 경로를 보면요, 호흡기가 있고요, 피부로도 침투를 한다고 하는데 음식물을 통해서도 장기에 투입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카르타와 땅그랑, 보고르 등지는요, 중금속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일콕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은 지금부터 경찰을 투입해서 진상조사와 단속을 시작했는데 국방위는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배터리를 소각해서 먹고 사는 주민들은 정부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제로 주민들의 최저 생업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크게 납중도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배터리 소각장을 그대로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논란의 중심으로 거기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아홉 자카르타 주지사 재직 당시에 빅 이슈로 떠올랐던 버카시 반타르 커방 자카르타 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에 1,300대의 쓰레기 트럭이 이쪽을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이 차들이 모두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즉 버카시 당국과 자카르타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고속도로 버카시 바랏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 쓰레기 대난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대신 찌부부르라든지 자띠아시 경유를 경유하는 방안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라고 해서 이걸 허용할 리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그곳 주민들도 쓰레기 트럭의 통행을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카르타 쓰레기 처리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로마 교황 초청을 수락해 달라고 한다는 기사가 단신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택시 진출을 반대하는 기존 택시 운전자들의 반대 시위 소식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외신은 한국의 나쁜 소식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1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구속 소식 그리고 촛불 군중 시위 소식을 수식으로 모두 뒤덮은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문제만 또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해외 교민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뉴스들만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식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교민들이 좀 더 낫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한 뉴스는 좀 언제가 전해지려나 하는 기다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명 가속기라고 하는 사우디 출신 뉴욕타임즈 기자 터키 사우디 총영사관 실종사건 전모가 외신으로 크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속기라는 기자가 영사관에 들어가긴 했는데 도무지 그가 나오질 않고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서 영사관 안에서 누구에게 고문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마침 그의 손목에는요 아이폰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계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고문하는 사실이 그대로 외부에 알려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우디 왕자는 곧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만 상당히 난해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유가까지 크게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자가 그 전에 무하마드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가 그를 반체제 인사로 낙인을 찍고요, 그를 감시를 해왔다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그는 피신 생활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터키에서 그만 변을 당했다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지난 15일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에서 철도라든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외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이를 위해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10월 하순부터, 그리고 동해안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밖에 남북 군사문제위원회도 조직을 하고요. 2020년 하계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경기에 공동 진출을 하고, 또 2032년 하계 올림픽 때는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를 해보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은 또 이산가족 면에서 복구하고요. 또 화상상봉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오는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합의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린다고 발표를 하니까 제일 먼저 세라믹 업계가 크게 환영을 하고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일종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략 20% 정도의 세라믹 제품 수요가 국내에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수입 제품 가격은 천연가스의 국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국산품보다 저렴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친김에 가스 연료비마저 좀 더 낮춰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입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다른 나라도 덩달아 올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FTA 같은 현재의 국제협약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정부가 옥수수 수입을 금지하면서부터 국내 옥수수 값은 계속해서 오르고요. 그 대신 양계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국내 옥수수 값은 킬로그램당 5천 루피아를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서 계란은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닭고기 값도 사료값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블리테르라든지 말랑 같은 동부자와 남부 옥수수 재배 지역은 그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킬로그램당 5,200루피아대를 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재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문은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반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찌깜백으로 나가다가 오른쪽에 대대적으로 버리고 있는 버카시 메이카르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중에는 이미 지불을 완료한 사람들도 있고 계약금만 낸 사람들, 또 할부금을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건축 허가가 나오질 않고 있는 데다가 버카시 군수가 카페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건설사 측은 이미 1년 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건축 허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 예정자들은 혹시나 자카르타 간척지 아파트처럼 건설을 중지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부자와 수라바야 지방경찰국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린애들을 사고 파는 조직을 적발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나온 지 그저 2, 3일밖에 안 되는 영화들을 한 아이당 350만 루피아나 400만 루피아를 주고 사다가 아이가 필요한 부부에게 되팔아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래는 대학생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렇게 어린아이를 파고 사는 것이 일단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위법이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은 그래도 돈이 필요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여성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이런 루트를 통해서 아이를 사오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할까봐 그 아이를 되돌려 보냈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부자와 버카시 경찰은 버카시 그랜드 센터 포인트라고 하는 아파트에 새들어 살면서 인터넷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자카르타 경찰이 칼리바타 시티 아파트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대거 단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들이 버카시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땅그랑에서는 MHM이라고 하는 이니셜의 한국인이 폰섹스 영업을 하다가 걸렸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스터 리라고 하는 한국인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루코 무티아라 까라와치 클라파투아에서 인도네시아 한 여성을 고용해서 일명 폰섹스 비즈니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부 슬라웨시 팔루 지진과 쓰나미 피해 현장을 요습 갈라 부통령과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세계은행 크리스탈리니 조지비 CEO 등이 위로 방문을 하고 있는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표면이 액상화돼서 깊이 침하된 발로로아 마을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지표면 연질화 현상 앞에 그 세계 금융계 정상들이 선 것입니다. 지표면 액상화라고 하는 것은요, 토질이 물과 섞여서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엔 아직도 150여 구의 시신이 그대로 묻혀 있는데 지금은 이런 박테리아의 그 확산 때문에 연일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중장비도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집단 매장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팔루와 동갈라 지역을 떠나서 마카사르와 발리빠판 등지로 피난을 갔던 주민들이 이제 좀 정비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진도 없고 끊겼던 전기도 다시 들어오고 주유소 등도 정상적으로 기름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시 들어와서 복구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슬람 기도 때 보니까 수많은 인파가 팔루 해안가에 모여서 다시 일어서자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서 우리의 지진과 쓰나미 이런 재해를 털어내고 복구에 나서자고 다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민단체들과 종교단체 등이 중부 슬라웨시 팔루 복구 성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대표 기업인 코린도 그룹이 지진과 쓰나미를 당한 현지 주민들에게
복구 사업에 써달라고 인도네시아 PME 즉 적십자사에 70억 루피아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K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